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LG그룹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LG를 설립한 구인회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1907년 경상남도 진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있던 25세의 청년 구인회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내비치자 유학을 숭상하는 집안의 반대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심사숙고하던 조부와 부친은 의논 끝에 집안의 장손인 구인회의 사업 의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부친은 백지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돈을 내놓으며 내 형편으로는 더는 못 주니 가서 네 생각대로 잘해보거라. 세상을 얕보지 말고 남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신용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라며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인 텃세에 대항하고자 1929년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싼값에 생필품을 조달해서 팔다가 1931년도에 동생 구철회와 함께 구인회 상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행가 소비의 도시였던 진주에서 간판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포목점 사업은 첫 해부터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작은 규모로 기존의 거대한 업체들과 경쟁하다 사업 첫 해에 무려 쌀 100가마가 넘는 금액인 500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친은 초반에 일이 잘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든 10년은 해봐야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며 멀리 내다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구인회는 포목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손님들의 취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고객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두께의 비단, 술을 놓고 무늬를 염색한 비단과 인조 견직물들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남이 생산한 물건을 받아다가 팔기만 하는 소극적 장사에 만족하지 않고 광목에 무늬를 입히는 나렴과 비단에 문양을 넣는 문직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 혁신을 통해 구인회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 수를 늘려나갔고 그것이 바로 사업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1940년 6월 구인회는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주식회사 구인상해로 변경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등 근대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구인회 상해는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예금 잔고가 무려 4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업만 했어도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한 1945년 구인회는 진주를 떠나 더 큰 사업 기회를 찾아서 부산으로 사업 무대를 옮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생활 필수품이 태부족이라 무엇보다도 물자의 확보와 공급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물자 유통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부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구인회는 조선흥업사라는 무역회사를 군정청 무역업 허가 제1호로 설립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조선흥업사는 사돈 허만정의 부탁으로 합류한 허중구와 철회, 정회 두 동생들과 함께 화장품 유통, 판매업으로 성장하였고 서울까지 시장을 넓혀 갔습니다. 사진은 구인회 회장의 모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방 후가 되니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1947년도 락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합니다.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면서 구인회는 제조와 원료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때까지 번 돈 거의 전부를 투자하여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인회가 제조업 기업인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날의 결정은 제조강국 LG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LG의 모태가 되는 락키 화학공업사는 300여 평 대지에 건평 70여 평 되는 구인회 회장의 집에서 자본금 300만 원, 종업원 20명 규모로 시작하였고 국내 최초로 여성 화장품 럭키 크림을 개발하였습니다. 구인회 회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구상에서 아마 화장품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과 다른 럭키 크림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과는 다르게 갈색 용기에다 미국의 유명 배우 디아나 다빈의 얼굴을 넣어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들어온 소위 물 건너온 외제품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디자인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화장품 용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크림 개발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화장품 용기를 개선해 보겠다고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플라스틱을 생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추진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빛, 비누값, 칫솔 등과 같은 생필품이라 불릴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일미 80년 전에 생산한 것입니다. 나는 결심했다.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생활 필수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 아닌가 말이다.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없게 만들어내는 일도 애국하는 길이고 전쟁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인기라.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사업을 착수해서 성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생각해봐라. 그래, 나는 이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 결심이다. 니들 생각은 어떻노? 기존의 일대 창립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 정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도 드러나 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 10여 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전축, 즉 오디오 시스템인 겁니다. 이것은 가운데 턴테이블을 돌릴 수 있는 몸체가 있고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 형태인데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활용하던 음악 도구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유흥을 즐기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전축을 듣다 보니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라디오 제작을 결심합니다. 그는 기존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사업에 진출해 1958년 현재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 해 라디오 생산에 성공합니다. 창업 1년 만에 라디오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국내 최초로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선보이고 이어서 에어컨, 세탁기까지 만들면서 국내 가전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모두
구인회 회장의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생필품을 만족시킨다 해서 생활 필수품인 가전도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구인회 회장이 1961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자동 전화기인 모델명 GS1, 일명 골드스타 1호, 금성사 1번 제품이라는 의미의 자동 전화기로 시험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구인회 회장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이후 정유 사업에 진출해 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결심하여 1966년도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면서 락키 화학을 운영하고 있었던 구인회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원료의 수급이 수건 사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흔히 비닐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을 만들려면 에틸렌을 만들어야 하고, 에틸렌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에서 나오는데 나프타는 원유가 정유 과정을 거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합성 수지의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공정인 정유 과정부터 손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멀리 보고 높이 날자며 새로운 사업 검토를 지시했던 구인회였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한국의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파급하게 될 석유화학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구인회는 석유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성패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뜻있는 사업이 틀림없으니 도전해 봅시다 라며 결론을 내리고 1966년 5월 제2정유공장 사업자 공모에서 경쟁 기업들과의 각축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967년도에 기존의 락키 화학공업과 미국의 칼텍스 석유회사와 합작해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인 현재 GX 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를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 석유 수요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생산량의 50% 이상을 세계로 수출하는 초대형 회사로 성장시킵니다. 대부분 이렇게 외국계 회사와 협력을 하게 되면 기술은 해외에서 가져오기만 하고 한국은 단순 생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 개발 및 정유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는 연합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별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구인회 회장은 LG그룹의 초기 이름인 락키화학과 금성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호남정유까지 만들어서 LG그룹이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분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LG그룹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자경 회장은 1925년 4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구인회의 6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자경은 유림에서 존경받던 증조부의 사랑과 외유내강형의 선비로 유교의 전통과 신문화의 합리적 사고를 함께 지녔던 조부의 가르침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우애와 근검한 생활을 중요시하는 가풍 속에서 특히 장남으로서 집안의 중심 역할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가족의 모범이 되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가치관은 경영활동에도 면면이 이어져 경영자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유지하는 한편
항상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지수보통학교를 거쳐 부산사범대 부속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1950년 부친의 부름을 받고 락키화학에 입사하여 서울의 화장품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뒤이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연구 업무에 아쉬움을 남긴 채 부산으로 내려와 주로 생산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LG를 설립한 구인의 구자경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구인의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구인의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을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장남 구자경 회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